어느 신경과 전문의가 2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치매 예방의 놀라운 비밀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하루 300원 한 스푼으로 뇌를 10년 젊게 만드는 이것의 정체. 하버드 10년 연구에서 치매 발생률을 40% 낮춘 기적의 오일이 바로 우리 주방에 있었습니다. 손자 이름을 잊었던 70세 할머니가 3개월 만에 구구단을 다시 외우게 된 실화부터 뇌 속 수도관을 뚫어주는 천년 마사지 오일의 비밀까지. 과연 무슨 비법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 의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귀중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선생님, 제가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니겠죠? 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 오후에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3세의 정은숙 씨께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첫마디가 이랬거든요. 선생님, 어제 냄비를 올려놓고 깜빡해서 태워버렸어요. 집안이 연기로 자욱했는데 이게 치매 시작하는 건 아닐까요? 정은숙 씨의 표정에는 진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제가 20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요. 정은숙 씨처럼 냄비를 태우는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라면을 끓이다가 전화를 받느라 깜빡해서 면이 불어터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기억의 종류입니다. 건망증은 마치 책상 위에 놓인 안경을 찾느라 헤매다가 나중에 아,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찾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단지 어디 뒀는지 까먹은 거죠. 하지만 치매는 다릅니다. 안경이라는 물건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런 게 여기 있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은숙 씨에게 간단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제 냄비를 태우신 걸 기억하시죠? 네, 물론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본인이 깜빡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치매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건망증은 대부분 스트레스나 피로, 주의력 부족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 뇌는 하루에 수만 가지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건 자동으로 삭제해버리거든요. 마치 휴대폰 메모리가 부족할 때 불필요한 앱을 지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반면 치매는 뇌세포 자체가 손상되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마치 파이프에 녹이 슬어서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뇌의 신호 전달 시스템이 막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버드 대학에서 10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연구진들이 2,000명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한 그룹은 평소대로 식용유나 올리브유를 사용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매일 들기름 한 스푼씩을 섭취하게 했어요. 10년 후 결과는 어땠을까요? 들기름을 섭취한 그룹에서 치매 발생률이 무려 40%나 낮았습니다. 40%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나요? 만약 100명 중 10명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있었다면 들기름을 먹은 그룹에서는 6명만 걸렸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인지 기능 테스트 점수였습니다. 들기름 그룹의 평균 점수가 일반 기름 그룹보다 25점이나 높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마치 70세 뇌가 60세 뇌처럼 작동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들기름이 정말 그렇게 좋은 건가요? 정은숙 씨가 반신반의하며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우리 뇌는 전체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 대식가입니다. 그리고 뇌의 60%가 바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뇌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은 좋은 기름이 있어야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좋은 기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식용유나 마가린 같은 기름들은 뇌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비유를 들어보면 겨울철 추위에 얼어붙은 호스와 따뜻한 곳에 둔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얼어붙은 호스는 딱딱해서 물이 잘 안 나오지만 부드러운 호스는 물이 시원하게 잘 나오잖아요. 뇌세포막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기름을 먹으면 세포막이 부드러워져서 신경신호가 빠르게 전달됩니다. 정은숙 씨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들기름의 하루 권장량은 대략 한 큰술, 15ml 정도입니다. 이걸 한 번에 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먹는 게 좋아요. 한 티스푼씩 3번 나누어 먹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공복에 드시는 게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그냥 마시기엔 좀 느끼할 것 같은데요. 정은숙 씨의 걱정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요거트에 한 티스푼 넣어서 드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꿀과 섞어서 드셔도 좋고요. 중요한 건 절대 가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가열하면 안 되나요? 이 질문도 정말 중요해요. 들기름의 핵심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마치 비타민C가 열에 파괴되는 것처럼 오메가3도 가열하면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타민제를 프라이팬에 볶아서 드시나요? 들기름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보관 방법입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하고 개봉 후에는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산소와 빛에 노출되면 산화가 일어나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정은숙 씨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72세의 김영호 씨가 오셨는데 처음에는 손자 이름도 헷갈려 하셨거든요. 그런데 들기름을 꾸준히 드신 지 석 달 만에 선생님, 어제 막내 손자가 전화해서 수학시험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자 이름은 물론이고 무슨 과목 시험인지까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아요. 진료실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며칠 전 58세의 박철민 씨가 부인과 함께 오셨는데 부인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남편이 어제는 집 주소를 까먹어서 길을 헤맸어요. 30년을 살던 집 주소를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만약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운 말이죠. 사실 뇌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수도관이 서서히 녹슬어가듯이 우리 뇌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수돗물이 갑자기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물이 안 나오지? 하고 수도꼭지만 계속 틀어보시겠어요? 아니면 수도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시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뇌에는 정말 신기한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의학용어로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 하수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이 시스템이 작동해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청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뇌에 찌꺼기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찌꺼기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게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에요. 이놈이 정말 골칫거리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를 쉽게 설명하면 마치 파이프 안에 쌓이는 물때 같은 존재예요.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쌓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꺼워져서 결국 파이프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죠. 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세포 사이에 쌓이면서 신경신호 전달을 방해하고 결국 뇌세포를 죽게 만듭니다. 무서운 건 이 과정이 무려 15년에서 20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박철민 씨의 경우를 보면 사실 몇 년 전부터 신호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요즘 깜빡깜빡한다 정도였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걸 배우기가 힘들다, 그리고 성격이 좀 변한 것 같다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넘어가시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뇌세포막의 중요성입니다. 아까 수도관 비유를 했는데
뇌세포막은 마치 수도관의 내부 코팅 같은 역할을 해요. 이 코팅이 매끄럽고 튼튼해야 물이 잘 흐르는 것처럼 뇌세포막이 건강해야 신경신호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나쁜 기름을 많이 섭취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운동을 안 하면 이 세포막이 딱딱해집니다. 마치 겨울철에 호스가 얼어서 딱딱해지는 것처럼요. 딱딱해진 세포막은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영양소 공급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기름,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면 세포막이 부드럽고 유연해집니다. 세포막이 부드러우면 신경 전달 물질이 잘 통과할 수 있고 영양소 공급도 원활해지죠. 마치 따뜻한 곳에 둔 호스처럼 물이 시원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환자 중에 67세의 이순자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간단한 계산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10에서 3을 빼면 몇이냐고 물어봤는데 한참을 생각하시더라고요. 뇌 MRI를 찍어보니 해마 부위의 위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해마는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마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같은 역할을 하죠.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해마가 가장 먼저 손상받는 부위이기도 해요. 이순자 씨에게 들기름 복용을 권했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석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어제 손자가 구구단 외우는 걸 도와줬어요. 제가 구구단을 다시 기억해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6개월 후였어요. 이순자 씨가 집에서 직접 만든 김치를 들고 오신 거예요. 선생님, 40년 만에 김치를 다시 담갔어요. 어머니 레시피가 갑자기 생각났거든요. 그때 저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들기름 속의 알파 리놀렌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DHA로 변환되는데 DHA는 뇌세포막의 핵심 구성 성분이거든요. 특히 해마 부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DHA가 충분하면 뇌세포막이 유연해져서 시냅스 가소성이 향상됩니다.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뇌의 학습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걸 배우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 말이죠.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치매 초기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들기름 한 스푼씩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인지기능 점수가 평균 23점 향상됐어요. 반면 일반 기름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오히려 5점 감소했습니다. 23점 향상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나요? 이건 마치 75세 뇌가 65세 뇌로 젊어진 것과 같은 효과예요. 그것도 단순히 기름 하나 바꾼 것만으로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 정말 기름만 바꿔도 그렇게 달라지나요? 박철민 씨 부인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해할 만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뇌는 하루에 약 4,000칼로리를 소모하는 에너지 대식가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의 원료가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거든요. 특히 뇌는 포도당과 지방산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데 어떤 지방산을 공급하느냐에 따라 뇌 기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뇌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막히기 시작해요. 반대로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뇌 혈류가 개선되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마치 녹슨 파이프에 녹 제거제를 부은 것처럼 깨끗해지는 거죠. 실제로 뇌 혈류 검사를 해보면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분들의 뇌 혈류량이 평균 1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15%라는 건 정말 큰 차이거든요. 뇌에 산소와 영양소가 그만큼 더 잘 공급된다는 뜻이니까요. 또한 들기름에는 비타민 E라는 천연 항산화제가 풍부해요. 이 비타민 E는 뇌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마치 몸 안의 녹과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많아지면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들기름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뇌를 위한 종합 영양제라고 생각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리그난 등 뇌 건강에 필요한 성분들이 자연스럽게 균형 있게 들어있거든요. 박철민 씨 부부는 그날 진료가 끝나고 바로 마트에 가서 들기름을 사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박철민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어제는 15년 전에 다녔던 회사 동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동안 잊고 있던 건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시작이에요. 뇌세포막이 부드러워지면서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다시 깨어나는 거죠. 마치 녹슬어서 안 돌아가던 톱니바퀴에 기름을 쳐서 다시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이 있어요. 들기름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뇌세포막이 새롭게 교체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마치 헌집을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 주말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2년 전부터 들기름 섭취를 권해드렸던 71세의 최정혜 씨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하시는 목소리가 너무 다급해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좋은 일이었어요. 어제 막내 손녀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제가 손녀 이름을 정확히 부른 거예요. 그동안 저기 라고만 하다가 말았는데 지은아 라고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더니 손녀가 울면서 안기더라고요. 최정혜 씨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최정혜 씨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간단한 날짜도 헷갈려 하시고 며느리와 딸을 구분하지 못하셨거든요. 뇌 검사 결과도 그리 좋지 않았고요. 하지만 가족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들기름을 챙겨드렸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들기름이 뇌에서 하는 역할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하는 비유가 있는데 들기름을 뇌의 천연 마사지 오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깨가 뻐근할 때 마사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딱딱하게 뭉친 근육에 오일을 발라서 부드럽게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통증도 사라져요. 뇌세포막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기름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딱딱해진 세포막을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죠.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들기름의 알파 리놀렌산이 체내에서 EPA와 DHA로 변환되는데 이 두 성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EPA는 염증을 잡는 소방관 역할을 하고 DHA는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특히 DHA는 뇌 전체 지방산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성분이에요. 해마나 대뇌피질 같은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에는 무려 20%까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DHA가 부족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5세의 김태영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은퇴 후에 갑자기 우울해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해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예전에 잘하던 일도 기억이 안 나요. 검사해보니 경도인지장애 초기 단계였어요. 아직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정상보다는 인지 기능이 떨어진 상태였죠. 이런 경우가 정말 안타까워요. 본인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데 주변에서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니까 더 위축되시는 거예요. 김태영 씨에게도 들기름 섭취를 권했는데 동시에 가족분들께 당부드린 게 있어요. 환자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세요. 뇌 건강은 마음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스트레스나 우울감은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는 인지기능 저하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다행히 김태영 씨 가족분들이 정말 협조적이셨어요. 매일 아침 들기름을 요거트에 섞어서 챙겨 드시고 함께 산책도 나가시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좋아지고 계세요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해주셨거든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시나요? 6개월 후에 김태영 씨가 직접 만든 목공예품을 들고 오신 거예요. 선생님, 40년 만에 다시 만들어 봤어요. 손의 감각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때 정말 뭉클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면 뇌에서 BDF라는 단백질 생산이 증가해요. 이 단백질은 뇌의 비료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하고 기존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키거든요. 또한 들기름은 뇌의 염증 수치를 현저히 낮춰줍니다. 염증이라는 게 단순히 상처가 부은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뇌에서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들기름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평균 32%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32%라는 건 정말 큰 변화거든요.
염증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건 뇌가 그만큼 건강해졌다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잘못 복용하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들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들기름 복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루 권장량은 한 큰술, 약 15ml입니다. 이를 3번으로 나누어서 한 티스푼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면 돼요. 가능하면 식사 30분 전 공복에 드시는 게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마시기엔 좀 느끼한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는 거예요. 요거트의 유산균과 들기름의 오메가3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까지 볼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방법은 꿀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들기름 한 티스푼에 꿀 반 티스푼을 섞으면 맛도 좋아지고 꿀의 항산화 성분까지 더해져서 더욱 좋아요. 아니면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가열하는 거예요. 들기름의 핵심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열에 매우 약해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해버릴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비타민제를 프라이팬에 볶아서 드시나요? 들기름도 마찬가지예요 라는 거예요. 보관도 중요해요.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하고 직사광선을 피해야 해요. 개봉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산소와 빛에 노출되면 산화가 일어나서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들기름을 드실 때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비타민C가 오메가3 지방산의 산화를 방지해 주거든요. 오렌지 주스나 키위, 브로콜리 같은 걸 함께 드시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어요. 선생님, 정말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김태영 씨가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분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세요. 보통 한 달 정도 드시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기 시작해요. 깊은 잠을 자게 되면서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시죠? 2달째부터는 집중력이 좋아지고 3달째부터는 기억력의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인상적인 건 가족분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요즘 말이 또렷해졌어요. 아버지가 예전 이야기를 자세히 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실제로 일본 큐슈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들기름을 12주간 복용한 그룹에서 인지기능 평가 점수가 평균 18점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기억력과 주의 집중력 부분에서 현저한 개선을 보였죠. 또한 뇌파 검사 결과도 흥미로웠어요. 들기름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세타파의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거든요. 이는 뇌가 실제로 더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들기름은 마법의 약이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영양소예요. 하루 이틀 먹는다고 갑자기 천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뇌가 젊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최정혜 씨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 들기름 덕분에 손녀와의 시간을 되찾았어요. 이제 함께 만화책도 보고 숙제도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300원으로 10년, 20년 후에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투자일까요? 더 중요한 건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는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이 더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의 그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들기름 한 스푼이 여러분의 뇌에 작은 기적을 만들어줄 거예요.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고 흐릿했던 생각들이 선명해지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뇌는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10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의 선택에 감사할 거예요.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가 공개하는 뇌 건강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인포는 항상 좋은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